예전에 어떤 책에서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추억을 같이 한다는 건 미소와 웃음, 약간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만족스러움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평범한 인연의 줄이 하나씩 엮어져 우정이라는 옷감을 짜나간다. 네, 하나의 시간 속에서 함께한 미소와 웃음, 그리고 약간의 눈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추억이 되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런 추억으로 인연의 줄이 하나씩 엮어져 우정이라는 옷감을 짜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줄을 엮고 계세요? 그 줄 어디 한쪽 끝에 음악이라는 책방도 자리하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10월 9일 한글날인 목요일 EBS FM 음악이라는 책방, 오늘도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일인데도 말이죠. 저는 책방 DJ 홍대광이고요.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요, 박정현의 달아요 였습니다. 네, 정말 인연의 줄로 꽁꽁 엉켰으면 좋겠네요. 저희 음악 이르는 책방과 여러분이. 황세현 님이요. 저에겐 음악 이르는 책방은 아주 예쁘고 탄탄한, 그리고 튼튼한 옷감으로 짜여지고 있어요.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휴일이네요.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신 황세현 님 반갑습니다. 네, 김진희 님은요. 홍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순 우리나라 말로 하늘 연달 아흐레라고 하네요. 어감이 참 예뻐요. 정말 이쁘네요. 오늘 홍대의 빨간 니트도 참 예뻐요. 하트 뿅뿅. 네. 오늘 빨간색 니트를 한번 코디해봤는데, 앞전에도 인연의 줄로 엉켜있는, 엮여있는 인연의 실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 니트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서수정님은요, 저 왔어요. 반가워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김혜린님은 매일 다시 보기로 들었는데 오늘 휴강이어서 처음으로 제 시간에 들어요. 첫 곡부터 너무 좋아요. 휴강이라서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생방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보기로 청취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듣는 맛이 더 있죠. 네, 자주자주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책방, 오늘은 이제 휴일이라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도 좀 더 편안하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재밌는 영화도 저희가 준비해 드렸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낭독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듣고 싶은 곡도 저희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휴대전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음악이 흐르는 책방 검색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도곡동 EBS 스페이스 홀이고요. 출연진으로 타로씨, 바닐라 어쿠스틱, 또 여러 게스트분들과 함께 다채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공개 방송 신청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비드 최의 Something to Believe 듣고 올게요. 오늘 그대와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 중에서 보통이 최고다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의 난 소위 말하면 천재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IQ 검사에서 전교 2등으로 153이었고 공부도 학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썩 잘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선천적 재능은 후천적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갔다. 다방면에 뛰어난 천재일 수 있었던 내가 이렇게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이 된 데에는 물론 나의 게으름이 주된 이유겠지만 부모님의 교육 철학도 한몫했다. 우리 집에는 딱히 가훈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었지만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면
그래도 항상 아버지 서재에 붙어있는 선내보, 착한 것 속에 보물이 있다 라는 말을 적어가곤 했다. 부모님의 교육과는 우리를 착하고 건강하고 보통인 사람들로 키우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우리 모두 착하고 건강하고 보통으로 잘 자랐다. 언젠가 조카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중에 나의 잃어버린 한 조각이라는 그림 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몸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하지 못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매우 슬펐습니다. 동그라미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바다와 늪과 정글을 지나고 산을 오르내리던 어느 날, 혼자 떨어져 있는 조각을 하나 만났습니다. 맞춰보니 아주 꽁 맞았습니다. 동그라미는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동그라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다는 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고 멋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 재능을 다 살려 완벽하고 세련된 동그라미가 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보통밖에 안 되는 재주로 보통밖에 안 되는 글이나마 마감 시간 전에 끝내려고 열심히 글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게 힘들지만, 이게 끝나면 공부는 덮어두고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것이다. 보통밖에 안 되는 딸이 보통밖에 안 되는 글을 쓰느라 진땀 흘리고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로 조카가 기말고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하는 동생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얘 망쳤으면 으뜨냐. 그저 중간치기만 하면 된다. 보통이 최고요.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듣고 오셨고요. 샘터에서 나온 장영희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 중에서 보통이 최고다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진짜 오늘 에세이의 말처럼 그래요. 사실 진짜 평범해서 좌절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우수해서 또 무시하고 우쭐댈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에세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완벽한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의 행복을 절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또 반대로 평범한 사람은 또 우수한 사람의 그 괴로움을 또 절대 알 수 없고, 몰라서도 부러워만 하죠. 전 그 직업적인 특수성 때문에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또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되게 소중하고요, 중요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경님, 하지만 어느새 보통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말로는 보통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보통, 평균, 중간치를 해내면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더 노력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씁쓸하네요. 네. 이런 사회의 풍조가 씁쓸하죠,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의 몫이 있고요. 그게 절대 누구를 나무래야 할 부분이 아닌데 이상한 사회죠. 황인희님은요, 저도 아이들을 보통으로 평범하게 키우고 싶지만 가끔 보이는 조그마한 재주들을 보며 다시 또 욕심이 솟아올라요.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도 늘 같은 얘기를 하시죠. 요즘 세상에 건강하게만 커도 감사한 거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네, 저도 불쑥 공감이 됐던 부분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조금만 착한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하면 그걸로 만족 못하고 계속 욕심이 생겨요. 앉아있는데 앉아를 잘하면 일어서도 해보고 싶고, 뛰어, 물어, 짖어 뭐 다 시켜보고 싶고. 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게 끝이 없죠. 오늘 목요일이죠. 성우 유보라 씨와 함께 그 남자 그 여자의 영화관 남과 여를 저희가 또 준비했고요. 아주 재밌는 영화를 준비했으니까 노래 듣고 금방 찾아올게요. 박경환의 2시 20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영화관 남과 여. 네, 매주 목요일 영화와 음악이 있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EBS에서 가장 많은 목소리를 보유하고 계시는 유보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네. 그 몇 가지 목소리가 가능한지 혹시 세어보셨어요? 아니요, 세어본 적은 없고요. 잘 모르겠네요, 몇 가지가 가능한지. 대충 가늠져서 한 100개는 넘는다. 아유, 100개는 못하죠. 100 그렇게 개는 많게는 못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10가지? 에이, 10개는 제가 단연코 넘는다고. 조금씩 느낌만 다르게 음, 하면 조금 더 되지 뭐 않을까 좀 싶은데 세보지를 못했어요. 네. 하긴 뭐 젊은 아줌마, 주책 맞은 아줌마. 네, 캐릭터마다 다르니까요. 캐릭터마다 많고. 같은 목소리라도. 네. 나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요. EBS에는 무생물도 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 벽돌 소리 한번 내봤습니다. 벽돌은 벽돌이요? 어떻게 말할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벽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벽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벽돌에 눈, 코, 입이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네네. 안녕, 난 벽돌이야. 이런 식으로 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벽돌이다. 그냥 내가 하는 이게 벽돌 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럼 약간 허스키한 소년의 목소리는요? 에? 비슷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넘어갈까요? 안녕, 나 소년이야. 잘하시는데요? 아, 재밌다. 네. 벽돌, 야, 그죠? 벽돌이라 네. 진짜 특이하다. 무생물 또 있어요? 뭐 물방울이나 물방울. 맞아요, 네. 물방울은 어떻게 소리내요? 안녕, 난 물방울이야. 뭐 이런 와.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신기해. 저 물방울 할 수 있어요. 오, 안녕?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어떤 영화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영화요. 네. 이거 들으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견우야, 미안해. 네, 엽기적인 그녀죠. 네, 네. 죄송합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다르네요. 제가 무슨- 전지현이 될 순 없고요. 견우야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 없나 봐. 네, 이거 참 명대사를 남겼던 네, 영화. 인상 깊었었죠. 이 영화 하시면 정말 떠오르는 거 많은 영화죠.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재밌는 스토리의 전개로 보는 것만으로도 유쾌하게 만들어줬던 그 영화 엽기적인 그녀, 그 남자 그 여자의 영화관에서 지금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학 기념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너 고모네 간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모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잃고 적적하게 사는 거 잘 알잖아. 너하고 걔 너무 닮았다 그랬는데 고모가 너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그리고 너 오면 여자 소개시켜 준다고 하던데. 고모가 소개시켜주는 여자 뻔하지. 됐다고 그러세요. 전 언제나 순정 만화 속의 주인공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지하철에서 제 이상형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싫습니다. 왜냐고요? 전 술에 취한 여자는 딱질색이거든요. 하지만 자기야.
절 보며 얘기하는 그녀의 한마디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절 쳐다봤고요. 전 그렇게 엉겁결에 술 취한 그녀를 떠맡고 아주 고생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죠. 그녀와 만남을 이어간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우리 100일 기념일 잊지 않고 있겠지? 벌써 100일 됐나? 넌 여자가 어떨 때 제일 이쁘니? 난 피아노 치고 있는 여자가 제일 이쁘더라. 있잖아, 조지 윈스턴이 친 거, 파헬벨의 캐논. 나한테는 안 물어봐? 넌 남자가 어떤 때 제일로 이쁜데? 난 장미꽃 한 송이만 주면 돼. 내 수업 시간에 강의실로 갖고 와. 네가 직접. 알았지? 전 결국 그녀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5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한테 꽂혔죠. 그때 그녀가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파헤벨의 캐논. 힘을 얻은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꽃을 건넸죠. 순간 함성과 박수가 강의실이 가득 메웠고 그녀가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금방 알 수 있었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려는 것도요. 이게 다 그녀가 하루빨리 죽은 옛 남자친구를 잊었으면 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나야, 오늘 7시까지 그 카페로 와. 나 오늘 엄마가 소개한 남자 만난단 말이야. 약속 장소에 가보니 그녀가 정말 한 남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전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부탁 들어주실 거죠? 쉬운 일이에요. 쟤한테요, 여자다운 거 절대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은 절대로 3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 카페 가서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꼭 커피 드세요.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거 좋아해요. 만난 지 100일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면 신발도 바꿔 신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견우야, 견우야, 너 지금 어딨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스피커 저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우린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제게 편지를 써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녀를 만났을 땐 주제넘게 그녀의 아픔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그녀에게 미련이 생깁니다. 우리 사이가 좀 더 분명했으면 하는 욕심도 생깁니다. 편지에 그런 내 심경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녀도 아마 지금 제게 편지를 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와 어느 나무 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편지를 여기다 넣어서 땅에 묻는 거야. 그리고 2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 그날 다시 만나서 편지를 읽어보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대신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2년이란 긴 시간이 아니라고 되뇌어봤습니다. 전 2년 동안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오늘,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혼자서 타임캡슐을 열어 그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견우야, 나 사랑하던 사람 죽었어. 너와 처음 만나던 날, 그 사람 이 세상 떠난 지 1년 되던 날이었어. 나 사실 너한테서 그 사람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었어. 그럼 안 되는 건데. 미안해. 나 너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 어머니 가끔 만났어. 좋은 남자 있다고 소개해 주시겠다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널 만난 순간 난 생각했어. 그 사람이 널 소개해 준 게 아닐까 하고. 근데 널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질투를 하는 것만 같았어. 네가 좋아지는 만큼 죽은 그 사람한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난 네가 없는 동안 그 사람을 나 혼자서 잊어보고 싶어. 저는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녀가 왔다 가지 않았을까? 올 때마다 타임캡슐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그 나무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를 옮겨와서 심었습니다. 나무가 죽은 걸 알면 그녀가 가슴 아파할 테니까요. 네? 고모? 아, 예. 아, 죄송해요. 갈게요. 네. 전 고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견우라고. 내 조카야. 그 애하고 많이 닮았지? 한번 사귀어봐. 얘라면 네 마음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전 고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녀를 마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견우야, 못 믿겠지만 나 미래인 만난 것 같아. 바로 너의 미래. 전 이렇게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달이랍니다. 정말 추억을 물씬 끄집어내주는 오늘의 영화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Nothing Better 이었고요. 영화 중간에 들으신 곡은 포맨의 베이베이, 베이비 베이비, 신승훈의 I Believe였습니다. 네. 오늘 참 즐거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네,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 음악과 함께 나왔던 영상도 네. 너무 일품이었고.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랬었지. 그랬죠. 유보라 씨는 연애하실 때 스타일이 어떠세요? 저요? 전지현 씨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엽기적이지는 않은데 저는 좀 열정적으로 뜨겁게, 뜨겁게. 예, 그냥 막 마음껏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또 그만큼 표현 받기를 원하고,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실 엽기적인 그녀라고 하지만 행동은 엽기적이었지만 전지현이에서 절대 엽기적으로 보이지 예, 않았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저런 것들을 선뜻 이렇게 막 제시할 수 있는 여자가 당시에 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제하고 있었던 친구가 자꾸 네. 이상한 걸 요구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네. 구두를 저 바꿔 영- 신자는 둥, 교복 그땐 진짜 입고- 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클럽을 막 가자고 그러고. 교복 입고 그대로요. 우린 진짜 고등학생에서 안 큰일 되는데.
네, 막 그런 적도 있었던 추억도 참 있습니다. 그랬군요. 아, 참 재밌는 영화였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는지 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김혜린님, 엽기적인 그녀 맨날 처음 부분까지만 보고 결말을 못 봤는데 이런 결말이었네요. 와, 진짜 로맨틱해요. 선곡이랑 하나같이 다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가슴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결말이 맞아요. 두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것도 운명적인 네, 엔딩이라서 더 그랬었죠. 맞아요. 5911님께서 네. 가을날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 그리고 노래. 홍책방 덕분에 휴일 오후가 행복합니다. 완벽한 가을 같아요.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 그쵸. 네. 이수정님은요, 이 영화 진짜 좋아해서 엄청 봤어요. 라디오로 듣고 보라로도 보는데 장면이 완전 생생하게 떠올라요. 전지현 씨는 망가져도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그 당시에도 감탄했는데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네, 저희도 이 얘기 계속 했었죠, 아까. 그러니까 최근에 또 종영했던 드라마 별그대에서도 그렇게 맞아요. 망가져도 이쁘시더니 정말. 망가져도 이쁜 건 타고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부럽네요. 서수정님께서 이 영화 오래되긴 했는데 요즘 봐도 감동이 있네요. 평범한데 왠지 다들 공감할 그런 얘기. 많은 사람 중에 꼭 그 사람이랑 될 운명이라면 언젠간 만나겠죠. 감동적이다. 유유 해주셨습니다. 그쵸. 운명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 있으신가요 혹시? 언제나 기다리죠. Always.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퍼지네요. 가을인데. 그 유보라 씨 네. 운명의 그분 네,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일부를 마쳐야 될 텐데요. 음악이라는 책방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반디 게시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캐린 앤의 Lay Your Head Down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힘쓸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 기억의 습작이나 서른쯤에 혹은 편지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들의 노래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 같아 한참을 들으며 따라 불러보기도 하지만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난 위로받지 못하고 더 깊이 가라앉는다. 방법을 바꿔본다. 로맨틱 코미디나 엽기적인 그녀류의 영화, 혹은 명랑, 순정 만화를 보는 것. 남들이 깔깔대고 웃는 장면에 생뚱맞게 눈물이 터져 나오지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좌충우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나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 괜한 위로가 된다.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네,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오늘의 글은요, 허밍버드에서 나온 이혜경 작가의 에세이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 중에서 나만의 위로 레시피였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였고요. 네,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슬픈 노래를 듣기도 했었고 만화책, 영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에세이를 통해서 소개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힘들고 슬펐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시나요? 저는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비 오는 날 막 비 맞으면서 달리는 거. 그리고 차문 열어놓고 드라이브 했던 거. 그리고 늘 한결같았던 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근데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빠르고 격정적이고 시끄러운 노래들. 이를테면 뭐 윤도현 밴드 같은 노래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민폐 끼칠 만큼 시끄러운 노래들을 막 혼자서 막 불렀었고, 그리고 요즘에 자주 하는 건 엄청 매운 떡볶이를 먹는 거. 예. 이게 사람이 동물이라서 그런지 뭔가 행위에서 오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운동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네, 그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슬픔에서 빠져나오시는지 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반디 게시판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도곡동 EBS 스페이스홀 출연진 타루 바닐라 어쿠스틱 등 여러 게스트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공개 방송 신청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 고백해주는 남자 예약 사연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박선영 님이 대학교 4학년 교생 실습에서 만난 10년지기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던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서로에게 많은 위로와 의지가 되었던 친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함께 지내며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 함께 처음으로 캠핑도 떠났어요. 결혼한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의 만남이 육아와 회사 일로 지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저희들의 모임이 불평 한마디 없이 함께해준 남편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연아, 경윤아, 사랑해. 우리 아가들은 더 사랑해. 지효, 소민이, 다인이, 준용이, 연우라고 이렇게 박선희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0년 지기 친구들이에요. 교생 실습에서 만난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나서 참 오랫동안 우정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이렇게 같이 부부간에 여행 떠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랑 나중에 결혼해서 서로가 각자의 아이들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면 우리가 떠난 그 여행이 어떨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해보는데 남편분들이 불평하지 않았던 거는 진짜로 재밌지 않았을까요? 네,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강영주님은요. 오늘은 친정어머니의 89번째 생신입니다. 정정하시네요. 그동안 손자 손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아이들이 고2, 고3 되었으니 지금은 그 손녀 손주들이 당신보다 몇 배로 훌쩍 커버렸네요. 딸 집에서 딸이 고생한다고 단지 당신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벌써 내년에 90을 바라보네요. 그래도 늘 건강하셨고 늘 긍정적이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라고 강영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정정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대신 고백해주는 남자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요. 음악 이르는 책방 홈페이지 대신 고백해주는 남자 게시판에 원하시는 날짜를 꼭 기입해 주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날짜에 맞춰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안녕하세요.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혜안입니다. 65. 그래, 괴로웠던 날들도 다 지나가리라고 다시 일어서서 길을 걷는 가을. 가을은 그저 마음 줍는 달. 박노해 시인의 가을은 그저 줍는 달 시의 마지막 귀절의 한 구절입니다. 가을은 이제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등산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래도 산에 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상에 올라가면은 탁 트인 마음, 그래서 산을 이렇게 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늘도 높고 또 산에 올라가면 기분도 좋고 단풍도 또 빨갛게 들은 거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새롭고 지나간 일이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생각하면서 나쁜 점은 또 고치고 좋은 점은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을 탑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욕심 안 부리고 되는 대로 좀 열심히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 또 준비를 해야죠. 네, 여러분이 직접 영화나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주시는 코너였습니다. 내 마음의 톡톡. 오늘은 김이환님의 이야기를 고보경 리포터의 취재로 담아왔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 마음의 톡톡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김이환님. 자영업이라고 해주셨을 법도 한데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왠지 좀 더 정겨웠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세월을 보내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좋은 느낌이 있었고요. 박노해 시인의 시 가을은 그저 마음을 줍는 달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도 되게 마음에 남는데, 그래 괴로웠던 날들도 다 지나가리라고 다시 일어서 길을 걷는 가을, 가을은 그저 마음에 줍는 달. 네. 그쵸? 좋았습니다. 나만의 위로 레시피,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이지영님이, 저는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요 단 음식 먹어요.
달고 아주 달고 단. 그죠? 저도 단 음식 먹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떡볶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매운 떡볶이를 먹고 난 그 다음은 너무너무 단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 코스를 제가 또 빼놨네요. 진짜 단 음식 먹으면 그 단맛에서 오는 그 기분 좋음이 있어요. 우리 당 떨어졌을 때 당 보충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4569님은요. 저는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며 그림 그려요. 암울한 감정은 싹 날아가요. 저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부러워요. 첫 번째는 글 잘 쓰는 사람. 5687님, 저는 소리를 이런 느낌 맞죠? 하고 지르던지 목 놓아 소리 내면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요. 다들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수경님은 저는 가끔 그런 우울함이나 슬픔을 즐기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슬픈 노래 듣거나 슬픈 드라마, 영화 보기. 옛날에 비 올 때 뒷마당에서 비 맞아 본 적도 있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1507님은요. 이번 주 내내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힘들었어요. 지금 고춧가루 팍팍 넣은 떡볶이 만들어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유후 맛있겠다. 사진도 하나 보내주시지. 김윤희님은요. 힘들 때는 걸어요. 시장 구경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희 새벽 시장 이런 데 가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힘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시는군요. 0301님은요. 저는 일기 써요. 화가 난 일, 슬픈 일 등을 기록하면 속이 한층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일기도 좋은 방법이죠. 이찬홍님은 전 완전 슬픈 노래 들으면서 버스 여행해요. 창가 밖으로 보이는 풍경 구경도 하고 버스 타는 사람 구경도 하면서 종점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요. 그럼 생각 정리도 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낭만 있습니다. 네. 버스 여행이라. 7810님은 제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싱싱 달리는 시외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바람을 잔뜩 맞는 거예요.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서 은근 위로가 되거든요. 찬 바람에 정신도 들고요. 이찬호님과 비슷하네요. 이런 버스 여행은 이런 시내 버스 말고 좀 시외 버스 혹은 좀 지방에 나가서 정말 그 시골틱한 버스들 있죠. 그런 버스에 앉아서 덜컹거리는 그 도로에서 맞아야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위로 레시피,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나만의 방법. 난 정말 특별하게 이런 것도 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좋겠고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대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이의 It's Over. 맛있는 에세이 요리 연구가 강선옥의 파타야에서 맛다뜨린 가장 특별한 국수. 가끔 국수 한 그릇이 생각날 때가 있다. 꽤 맛있었지 정도로 기억하던 그 국수는 종종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이토록 그리워한 적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게 할 만큼 간절히 다시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늦은 밤 파타야에서 타이식 샐러드, 쏨땀을 주문해 놓고 얼음을 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쩌다 지금 이 시간에 태국 파타야에 앉아 있는지 이건 아마 꿈일 거다 싶었을 때 내가 친구들의 골프 여행에 깍두기로 딸려왔음을 깨달았다.
초대전화를 받자마자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여권만 달랑 든 채 슬리퍼 바람으로 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답싹 올라탔던 것이다. 내가 잊지 못할 국수를 만난 것은 파타야 해변 뒤편 한적한 골목에서다. 내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맛을 만나기엔 조금 섭섭한 모양새를 한 그곳에서 손수레를 세워놓고 국수를 팔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파타야의 거리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을 숱하게 봤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작은 수레는 처음이었고 그렇게 특별하게 단촐하게 국수를 파는 경우도 처음이었다. 그냥 맛있는 것으로 하나 말아달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빨리 국수를 만들었다. 태국식 녹두 당면인 멍빈 누들보다 두껍고 우리나라 당면보단 얇은 투명한 국수에 피쉬 소스 향기가 확 올라와 입맛 당기는 뜨끈한 국물을 붓고 구운 닭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어묵, 푹 구워 부드럽고 촉촉한 무, 그리고 고수를 듬뿍 올린 국수 한 그릇이 금세 내 손에 들렸다. 그 뜨거운 국수를 쉴 새도 없이 열심히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베트남 사람이니? 아니요, 한국 사람이요. 근데 할아버지, 이 국수 정말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국수 중에 제일. 할아버지는 그냥 웃었다. 깍두기로 끼워온 공짜 여행에서 잊지 못할 내 인생의 국수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다시 파타야를 찾는다고 해도 손님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할아버지의 특별히 작은 손수레를 만나야 그 국수를 먹을 수 있을 테니 어쩌면 그날 먹은 국수가 내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그의 국수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른다. 삶에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인상적인 순간들은 왜 이렇게 무방비의 상태일 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걸까? 계획도 없이 떠난 여행, 생각 없이 걷던 한적한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파는 국수를 맞닥뜨리게 되듯이 행복한 순간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닥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무방비의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수레를 맞닥뜨리는 행운이 찾아온다면 그땐 조금 더 천천히 국수의 맛을 음미하며 그 행운에 감사하고 싶다. 에릭 베넷의 모던 월드 듣고 왔고요. 맛있는 에세이 들려드렸던 책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요리연구가 강선욱의 추억은 별미 중에서 파타야에서 맞닥뜨린 가장 특별한 국수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인생 최고의 음식이세요? 저는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 명동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골목에 있었던 그냥 식당이었어요. 백반을 파는 식당인데 거기서 파는 김치볶음밥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너무 평범했었던 그냥 소위 말하는 뻔한 김치볶음밥이었는데 너무너무 달짝지근하니 고소하니 맛있었던 그 김치볶음밥 생각나서 희한하게 그 다음에 찾으러 갔는데 복잡한 골목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먹었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영선님은 나만의 위로 레시피. 저희가 아까
나만의 위로 레시피,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나만의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소개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윤현성 님이 저는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가사가 내 마음을 표현한 듯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음악이라는 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음악으로 정말 위로받는 게 제일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은서님은 전 생각이 많아질 때는요, 운동화 신고 이어폰 끼고 무작정 걸어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걷는 거 추천합니다. 네, 걷는 것도 진짜 좋죠. 특히 아무도 없는, 특히 또 그냥 아무데나 걸으면 안 되고 골목 뭐 이렇게 그냥 큰 길 이런 데 걷는 것보다 정말 한적하고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 자연과 함께 걸었을 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홍채리님은 와, 이름 되게 이쁘다. 홍씨 가문의 가장 이쁜 이름이 아닐까. 홍채리.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영화를 보러 가요. 그쵸. 시원하게 노래 부르고 영화 보러 가기 좋습니다. 네. 조현정님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있어요. 슬퍼서 홍책빵 드려요. 갑자기 오후 풍경으로 넘어왔어요. 네, 조현정님. 네, 홍책빵. 슬퍼서. 네, 한마디로 홍책빵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5911님은요, 저희 남편은 슬플 때 건담 만들어요. 지금도 제가 홍책빵 듣느라 안 놀아주니 슬프다며 건담 만드네요. 그 건담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건담이 거의 그 TV 화면 모니터만 합니다. 굉장히 크고 잘 만드시는군요. 이야, 네. 어쨌든 저런 특별한 취미가 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네, 술 먹고 이러는 것보다. 6161님, 휴일에도 학교에 나와 자습하고 있는 고3이에요. 수학이 너무 안 풀려서 라디오 들었다가 홍디제이 목소리 들으니까 힐링 되네요. 네, 마지막에 힐링 되네요가 아니라 수학 문제가 풀리네요, 이런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6161님. 강진경님은 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홍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이브로 짧게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서 힘들었는데 홍디의 목소리 듣고 싶어 홍디의 목소리 듣고 힐링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위에 분이 제 라디오를 듣고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강진경 님이 또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저의 라이브라고 하신다면 제가 또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가 기타로 제가 예전에 한번 불러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코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어색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우에디오.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널 기다리는 게 여기 가사 맞나? 이 노래는 희한하게 부를 때마다 가사가 달라져요. 네.
다음에 가사 있을 때 다시 불러드릴게요. 힐링이 좀 되셨나요? 네,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 오늘은 청취자 심기은님의 서랍 속에서 추억 하나 꺼내볼게요. 얼마 전에 방 정리를 하다가요, 건전지 모양의 mp3를 찾았어요. 중학생 때 쓰던 mp3였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니 그때 좋아하던 음악들로 추억에 잠깐 빠졌었네요. 음악이 흐르던 책방도 언젠간 추억으로 남겠죠? 아니요, 영원히 할 겁니다. 산울림의 회상 신청할게요. 네,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 오늘은 심기은님의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으로 해봤습니다. 네, 추억 함께 나눠주신 심기은님께는요, 저희가 천연 화장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주는 시간이에요.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은. 네, 여러분의 추억 속에 흐르는 음악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내 낡은 서랍 속의 음악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강희정 님이 영원히 해요. 저도 영원히 들을게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박은혜 님이 영원히 하세요. 꼭! 귀엽다고 해주셨네요. 제 바람이에요. 예, 앞으로 세상에 참 많은, 이렇게 말을 더듬지? 세상에 참 많은 라디오들이 존재하고 많은 DJ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저라는 사람과 이 EBS의 음악이 흐르는 책방의 이 조합이 좀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를 좋지 않는 이상 저는 죽을 때까지 할 마음이 있어요. 김진희 님이 홍책방 제 인생에 함께할 방송이어야 해요. 어느 곳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의 바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원기옥처럼 모아서. 안선영님, 홍책방 정말 영원히 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매일 오후 4시가 즐겁습니다. 감사해요. 좀 더. 이은경님, 음악이를 책방 영원히 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오늘도 힐링되어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의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9일 목요일이었어요. 한글날이었고 휴일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는데 아쉽게도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당첨자를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았습니다. 6161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좋죠. 비타민C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로빈 시크의 I don't know how it feel to be you, 제목 참 길죠. 노래 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음악이 흐르는 책방 DJ 홍대광이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마워요.